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추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체계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19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3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